토지 개발에 내는 세금 확실히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영상마다 좀 연관된 세금은 중간중간 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토지개발과 관련 조사계획 확실히 수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아니고 인가상인데,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에 잔고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이런 서류를 좀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허가에 대한 것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위치가 좋아서 토지가 좋아서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문의한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절토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절토를 하다 보면 돌쌓기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하면 공사비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금 같은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농지 보전 부담금 같은 경우는 몇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다르지만 그 공시지가가 좀 다르지만 몇 천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수립을 제대로 안 하시면은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대조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지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납부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임야를 이제 대지로 전용할 때 내는 세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전이나 준보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허가받는 면적에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당 8,090원을 곱해서 이제 산출하고, 준보전 산지는 8,090원, 그 보전 산지는 1,501원을 이렇게 면적에 곱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건 이제 산지 담당 공무원이 산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준보전 산지의 8,090원과 보전 산지의 1,501원은 이거는 이제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이제 초에 1월에서 3월 사이 초에 우리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산림청 그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매년 초에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야 개발을 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임야와 연관돼서 우리가 이제 산지 복구비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 복구비라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복구비는 임야 개발할 때 하는데, 이거와 또 마찬가지로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임야를 개발할 때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또 개발행위 허가도 받습니다. 이럴 때 이행 보증 보험 증권도 발급하는데, 우리가 이행 보증 보험 증권과 그 산지 복구비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토목 내역서 상의 금액을 비교해서 많은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증권 발급을 합니다. 증권 발급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서울보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증권 발급을 하는데, 여기에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준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됐을 때 강제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치를 해놓는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행보증보험이나 우리가 산지 복구비나 이런 거는 토목 내역서에 이제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보증이나 이런 보증업체에서 산출을 하는데, 그 이행보증보험이나 이제 복구비 같은 경우도 허가 기간이 이제 보통 1년으로 잡는데, 허가 기간이 연장을 한다든가 또 금액이 변동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재발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 허가 나고 나서 공사를 이제 견적을 많이 받죠. 견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낮은 금액, 너무 높은 금액을 제쳐하고
중간에 적정 금액으로 산출하는데, 이 적정 금액을 산출할 때 검토해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토목 내역서인데, 이 토목 내역서의 단가를 좀 갱신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단가라든가 이 단가 다 있어요. 레미콘 단가라든가 철근 톤당 단가라든가 또 집수전 단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가가 있는데, 이런 단가가 하다못해 이제 1년 전에 금액이라 하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설계업체에서 뭐 5년 전에, 뭐 10년 전에 이런 단가를 내역서를 산출을 하면 그 금액은 맞을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총괄 토목에서 총괄 내역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단가가 현재 단가인지 그걸 꼭 한번 체킹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적정 금액의 업체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복구 설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산지 같은 경우는 허가 절차가 이제 허가 받고,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다 되면 준공을 처리하고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하면 되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고 준공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 복구 설계라든가 산지 복구 준공, 이게 있습니다. 준공 전에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 끝나면 이제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지는 좀 절차상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입니다. 면허세인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담당 공무원이 공문에 나와 있어요. 면허세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뭐 2, 3만 원 내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시군의 그 고지서 납부하는 데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그 인근의 은행,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 채권입니다. 지역 복리 증지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이렇게 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따라서 또 시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채권에 이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300만 원짜리 왔다 갔다 좀 하는데, 그런 거는 면적에 따라 종류에 따라 좀 틀리다는데,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농지 보존 부담금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때 납부를 하는 비용인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제 관할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면적당과 또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뭐 설계 용역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어느 정도는 대략이라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예측을 못하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허가 나고 나서 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 나고 나서 납부가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몇 천만씩 나오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황당해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제 영상에도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한번 보시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보시면 이렇게 일시납부 또 분할납부 이렇게 선택란이 있습니다. 뭐 금액이 납부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일시납부 신청하셔야 되고, 금액이 좀 부담된다 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지 농어촌 공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은 용역사, 토목설계 용역사와 사전에 꼭 한번 농지 전용을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된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발 부담금. 우리가 이제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발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차가 준공이 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택으로 공문이 갑니다. 이게 이제 허가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산정이 되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650제곱미터 이상인데, 허가 면적이 그 이상 넘어가면 이 개발부담금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개발부담금의 어떤 간단하게 정의는, 우리가 이제 농지나 임야보다 이제 대지를 하면은 그만큼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죠.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시세 차익, 그 공시지가의 시세 차익을 일부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 헌납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도 이제 개발연구원에 우리 내역사하고 도면을 이제 보내면 그 연구원에서 산정을 해서 개발 부담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꼭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라든가 보통 여러분들이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 많이 가죠. 그래서 건축사하고 먼저 미팅을 하는데, 그런 건축 설계 비용이라든가 또 저희 같은 토모 설계 비용이 외에도 여러분들 허가 면적에 따라서 뭐 사전 제외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제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토목과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별도 기관에서 이제 사전체 비용을 내는데, 쉽게 우리가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하니까 한 1,500평 정도 되죠. 그 면적 넘어갔을 때는 이제 소규모 사전체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할 때 혹시나 이제 소송에 대한 문제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임야 같은 경우는 개발 전에 무연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장미업체에서 좀 의뢰를 맡기시면 그런 비용을 들이면 조사가 된다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비용들이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비 말고도 건축 이제 규모라든가 어떤 면적이나 이렇게 따라서 우리 건축 감리가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이라서 이제 건축에 대한 건 자세한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야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든가 그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농지보증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토목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렇게 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을 중간중간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들으셔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평일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봄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주말에 산에 가실 때 꼭 그 산불 조심,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바람 있게 부노. 아유, 야 이런데 글램핑 하면 좋겠네요. 텐트 치고 삼겹살 소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아쉽네.